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117일 만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법치와 공정이 무너져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정권 교체 방식으로는 소위 반문 빅텐트론을 꺼내 들었는데 국민의힘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며 당장 언급은 어렵지만 혼선을 드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 33조 원이라는 역대급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고소득 20%를 제외한 선별 지원으로 결론냈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약 4,400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1억 1,200만 원가량 이하일 경우 1인당 25에서 30만 원 수준의 지급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200명 정도가 더욱 증가하고 서울의 경우 올해 최다 기록을 깨는 등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며 서울시의 경우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3개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기로 했는데요. 한편 수능 모의평가 응시생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었는데 이에 30대는 물론 4에서 50대까지 접수하며 1분 만에 마감하는 등 재수생 등이 접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펼쳐지겠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소식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 벼락과 돌풍은 물론 우박까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 서울 낮 기온 29도, 대구 31도 등으로 습도가 높아 다소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는데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서 새로운 갤럭시 워치의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스 등을 공개했습니다. 그간 고유의 OS인 타이젠을 사용했는데 이번엔 구글의 웨어 OS와 통합한 운영체제를 만들기로 했는데 기존 갤럭시 워치의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구글 지도나 유튜브 뮤직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자동으로 호환 앱이 추가되는 등 애플에 맞선 갤럭시 생태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 엿보입니다. 중국산 백신인 시노백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계속해서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자화자찬을 해왔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시노백을 2차까지 접종한 의사 2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국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몽골과 바레인, 칠레 등은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성인 비율이 50에서 68%에 달하는 대독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10개국 안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과 시노백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